여러분께 뭐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못 나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능력이 없잖아. 또는 내가 일해본 적이 없잖아. 또는 내가 뭘 똑똑하게 나서서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라고. 또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해요. 근데 실은 그게 어쩌면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REBT 치료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한번 보죠. REBT의 그 앨리스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실은 이 사람은요, 유실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하고는 무신론과 유신론 이런 대척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면요,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외워라. 어때요? 앉거나 서거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인지적인 과정 속으로 말씀을 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인지치료예요. 이것도 인지치료도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담자가 와요. 내담자가 이제 내담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자,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내담자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감정을 느껴요. 감정. 자,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이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안해요. 또 초조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과 불안과 초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과외를 받게 한다. 과외를 하나 더 늘리죠. 네. 또요.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화내잖아요. 화. 응? 야,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짜증 낼 수도 있죠. 또요. 여러분 애들이 성적 떨어져 본 적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네. 또 여러분은 어떤 걸 뭐라 그랬어요? 얘한테 화내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죠. 뭐 잘해라, 힘내라. 근데 어쨌든 과외를 하나 더 시키거나 짜증을 내거나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감정 사이에 이제 이걸 갖고 와요. 내가 정말 요즘 너무 우울한데 선생님 너무너무 우울해요. 응? 그래서 나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럼 얼마나 못 견디면 상담 받으러 오겠어요. 그럼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왔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아들이 어땠는데요? 그럼 우리 아들이요 성적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막 화가 나요. 이거 왜 이러나. 자, 그럴 때 당신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사고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신한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나요? 어떤 생각이 들길래 그때 막 화가 나면서 짜증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미래가 없다. 누구의 미래가? 아이의 미래가 없다. 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이제 미래에 뭘 해 먹고 사나? 응? 얘는 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미래가 없다. 또 어떤 생각을 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얘는 미래가 없다. 얘 미래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내 희망과 내 책임,
책임. 그러니까 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의 미래가 없어지면 내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얘가요, 미래예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성공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성공을 못 하는데 더 들어가 봤더니, 자, 이것은 바로 나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 성공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속에 나의 미래도 없어지고 나의 성공도 없어져. 또 그 속에 떠 있는 나의 생각은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떨어질 때 내 책임이다. 맞아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즉 말하자면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다. 예, 이게 꽤 많아요. 즉, 얘 공부가 떨어진, 성적이 떨어진 것에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 책임이 나오고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내가 좀 이렇게 얘한테 어렸을 때부터 뭘 잘못한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성적이 떨어지면 정말 얘 미래가 다 없어지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걸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점점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점점 성적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얘 성적 떨어진 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얘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일 수도 있어요. 나 하면서부터.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다른 데 소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궁리하지 않아도요, 그냥 밟으면 탁 올라오는 듯이 우리 속에는요 아주 자동적으로 사고가 올라와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엄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얘 잘못되는 거는 엄마 탓이다. 얘 성적이 엄마 성적이다. 그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 엄마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거만한가. 마치 자기가 1등, 2등 하는 것 같아. 응? 또 좀 얘 성적 나쁜 애 엄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주눅 들어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물론 엄마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한 애도 가끔 있어요. 근데 걔는 문제예요. 엄마가 그렇게 잘해서 공부를 잘하니 얘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부 잘하는 것이 엄마하고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얘를 여럿을 키워봤는데 키워보니까 그중에 잘한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있어요. 그럼 제가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엄마라서 얘가 공부를 잘하면 다 잘해야지. 왜 그중에 잘한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있냔 말이에요. 그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막 나면서부터 공부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 놈이 있고요. 어떤 놈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놈이 있어요. 다른 것이 좋은 거야, 얘는. 그게 무슨 엄마하고 잘나고 똑똑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착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자동적으로 나를 자극하고 갔어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에 대한 열등감까지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죠? 응, 맞아.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한 건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또 얘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일생이 성공 못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관계는 있어요.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더 많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나? 내가 지금 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얘가 엄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속에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자기를 자극하고 한 이것을 이제 상담자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런가 봤더니 실상 근거 있는 건 별로 없고 비합리적인 게 아주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얘의 성적이 꼭 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얘가 성적 떨어졌을 때 막 애고 대야 뭐 너가 어떨까 너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엄마가 머리 싸매고 들어 눕고 막 화내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얘를 더 망치는 거예요. 실은. 네. 아 그래 네가 좀 공부가 좀 안 되네. 그래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얘는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면요 얘는 여기에 자기가 걸려있는 줄 착각하게 돼요. 엄마처럼. 그럼 얘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뭐 얘가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도 생각해보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조금 다른 것도 찾아보자. 솔직히 그래요. 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얘의 미래가 꼭 나의 미래하고 뭐 그렇게 직결됐냐. 나도 지금부터 노력해야지. 나도 두 발 놓고 가만히 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에다가 자기의 미래를 걸어놓으면요 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너 피자 먹을래? 너 피자 먹을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피자 먹을래요? 피자 시켜줄래요? 그러고 화내요. 뭐라고 화나냐면 왜 나 피자를 안 시켜주는 거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삶을. 피자 시켜 먹으세요. 여러분들 먹을 권리가 있어요. 응? 여자들 참 잘 그래요. 네. 행여나 이렇게 해주지 성공하지 너가 성공해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성공하세요. 뭐 이렇게 막 거기다 걸어놓고 막 그거 바라보면 목을 메고 막 그 애를 쥐어 틀면서 이렇게 사냐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다 살만한 나이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세요. 그렇게 성공을 원하시면.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얘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 성적 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나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바꾸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상담자와 같이 해요. 여러분이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요, 이 중에 정말 많은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응.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응. 이런 거예요. 나는 무가치해. 이게 제일 많아요. 자동적 사고 중에.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예. 작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존귀하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 성경 구절에 제일 처음 외우는 구절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은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말. 야, 너는 꼭 그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더라? 이게 내 마음속의 핵심 인지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맨날 배운 거는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인지 구조에 안 들어가 있어. 제가 볼 때 성경의 핵심이 인지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토록 많은 우울증과 힘든 것들이 이렇게 성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구조는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단단한지 실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그게 흘러가는 거죠. 실제로 내 마음과 삶과 행동을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은요,